이 집은 내가 죽어도 절대 팔지 마라. 그것이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김정자의 손을 꼭 쥐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스며든 생의 증거라는 것을. 정자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10년을 더 살아왔다. 봄날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정자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정겨운 풍경이었다. 20대에 시집와서 50년을 산 이 동네, 이 집, 벽지 한 장, 문틀 하나에도 그녀의 기억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박수진이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고, 수진아. 또 뭘 이렇게 많이 사왔니?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다. 수지는 능숙하게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냥 마트 갔다가 어머니 드실 것 좀 샀어요.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하셔서 과일이랑 반찬거리 좀 준비했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과, 배, 포도가 하나씩 선반에 놓였고 깨끗하게 포장된 밑반찬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고했다, 얘야.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야말로 어머니께 늘 신세만 지죠. 수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등기권리증 액자를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그나저나 민수는 요즘 일이 좀 어때? 정자가 물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나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가볍게 내쉬었다. 그게요, 어머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민수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제 일도 계약직이라 불안정하고요. 그래, 그럼 돈이 좀 필요하냐? 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집 말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거요. 정자는 눈을 깜빡였다. 이사? 왜? 이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엔 춥고 보일러도 자꾸 고장나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관리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도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여기서 평생을 살았잖니.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요즘은 노인들도 다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요. 저희가 근처에 괜찮은데 알아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생각은 해볼게.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 고맙다. 정자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수진이 떠난 후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이 집은 절대 팔지 마라.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그저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희미한 불안이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들어오너라. 정자는 차를 끓이며 며느리를 맞았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뭔데? 별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실 때 제가 대신 서류를 떼거나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을 받아두려고요. 정자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안경을 찾아 썼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게 꼭 필요한 거니? 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두세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실 때 제가 빨리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수진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어디에 도장 찍으면 돼? 여기요, 그리고 여기도요. 수진은 친절하게 자리를 가리켰다. 정자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꾹꾹 눌렀다.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그 순간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정자는 그걸 보지 못했다. 다 됐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은 서류를 재빨리 봉투에 넣으며 일어섰다. 이제 어머니는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정자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등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건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착한 며느리가 있고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정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있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아무도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다. 새벽에 깬 정자는 식은 땀으로 등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며칠 후 우편함에서 한 통의 등기 우편을 발견했을 때 정자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우편함에서 꺼낸 등기 우편 봉투는 두툼했다.
정자는 거실 탁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등기부 등본이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정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소유자 항목에 적힌 이름. 박수진. 정자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다. 분명히 자신의 집 주소가 맞았다. 하지만 소유자 이름은 며느리의 것이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게 대체 무슨...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민수야, 급한 일이야. 너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전화로 말씀하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전화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게 수진이가 우리 집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는 약간 짜증 섞인 어조였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등기부 등본에 수진이 이름이 써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어두워도 이름은 읽을 수 있어. 분명히 박수진이라고 써 있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퇴근하고 들를게요. 지금은 정말 안 돼요. 민수야, 제발. 엄마,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정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자는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이웃집 박영희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영희는 50년 지기 친구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다. 영희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어머, 정자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영희는 정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자는 말없이 손에 들고 온 서류를 내밀었다. 영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게 등기부 등본이네. 근데 소유자가 수진이라고? 그래.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영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야, 혹시 수진이한테 서류에 도장 찍어준 적 있어? 정자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있긴 한데 그게 위임장이라고 했어. 내가 아플 때 대신 처리해 주려고 필요한 거라고. 영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자야, 그게 위임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마 명의 이전 동의서였을 거야. 뭐? 정자의 눈이 커졌다. 영희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자야, 진정해. 일단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봐야 해.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지금 당장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동사무소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정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공무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 이전 신청이 접수되었네요. 일주일 전에요. 그럼 이미 이전이 된 거예요? 정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처리 중입니다. 며칠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이해 신청을 하시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자는 영희와 함께 노인복지센터로 향했다. 거기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이한수를 만날 수 있었다. 이한수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어르신, 일단 서류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 등본과 그날 며느리에게 받았던 서류 사본을 건넸다. 이한수는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봤다. 이건 명의 이전 동의서입니다. 위임장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속은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속이고 집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즉시 이해 신청을 하고 며느리분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고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제가 필요한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한수의 말에 정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정자의 손은 떨렸다. 영희는 옆에서 계속 정자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서류 제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멍하니 걸었다. 영희가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자는 멈춰섰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헷갈리시나 봐. 나이가 드시니까.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건데 상처받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헷갈린 게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민수와 수진이 놀라서 돌아봤다. 정자는 손에 들고 있던 등기부 등본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게 뭐니?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수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내 집을 빼앗으려던 게 도와주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는 내 마누라만 믿는구나. 내 말은 안 믿고.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정자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나간 후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울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적막했고 정자의 흐느낌만이 작게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정자는 변호사 이한수의 연락을 받았다. 명의 이전 절차가 일단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다급하게 정자의 집을 찾아왔다. 정자야,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아까 장 보러 시장 갔다가 부동산 앞 지나가는데 수진이가 거기 있더라고. 정자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이가 거기서 뭐 하는데? 그게 너희 집 팔겠다고 상담하고 있더라고. 내가 창문 밖에서 살짝 들었는데 집값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었어.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명의 이전이 중단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당장 가봐야겠어. 정자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영희도 함께 따라 나섰다. 부동산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정자가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나간 뒤였지만 부동산 사장이 정자를 알아봤다. 아, 사모님. 방금 며느님 오셨다 가셨는데요. 무슨 일로 왔어요? 집 팔 거라고 시세 좀 알아보러 오셨더라고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정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부동산 사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덧붙였다. 근데 사모님, 진짜 파실 거예요? 이 집 정말 좋은데. 요즘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팔아. 정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영희가 정자의 팔을 붙들었다. 정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골목길이 낯설게 보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정자를 바라봤다. 정자는 민수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자는 멈춰섰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수진이가 집 팔려고 알아봤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다. 이제야 믿겠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수진이를 너무 믿었어요.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와 영희도 따라 들어왔다. 거실에 앉은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집 전세금 때문에 그랬다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자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어쩔 거니? 이혼할 거예요.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정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야, 그건.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할지, 아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제가 집 지킬게요. 절대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요. 민수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근데 민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난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은 게 잘못이에요. 민수는 정자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울었다. 영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말없이 있었다. 며칠 후 수진이 집을 찾아왔다. 정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수진은 현관 밖에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자는 문 뒤에서 차갑게 대답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의 본 모습을 봤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어머니,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정자는 창문 사이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수지는 골목 끝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정자는 커튼을 쳐버렸다. 그날 밤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 집은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였어. 정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변호사 이한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명의 이전이 완전히 취소되었고 수진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어르신, 이제 집은 안전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탁 등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신탁 등기요? 네. 집을 신탁 기관에 맡겨두면 어르신이 살아계실 동안은 누구도 함부로 집을 처분할 수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도 유언장대로 처리되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절차 도와드릴게요. 이한수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정자는 모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영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잘했어, 정자야. 이제 아무도 내 집을 건드릴 수 없어. 영희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야 마음이 놓여.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정자는 위로받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다. 먼지가 쌓인 곳곳을 닦아내고 오래된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꿨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도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서 이 집을 빼앗을 수 없었다. 민수는 그 후로 자주 집을 찾아왔다. 수진과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수는 다시 정자와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왔다. 엄마, 제가 오늘 요리해 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음식을 차렸다. 정자는 아들이 차린 밥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민수야. 엄마,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수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몇 주 후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집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되지만 그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다. 민수가 정자의 뜻을 존중하고 집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정자는 이한수에게 말했다. 이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다. 정자의 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었다. 정자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찾아왔다. 정자야, 요즘 안색이 정말 좋아졌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정자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정자야, 그때 내가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다행이야. 영희가 말했다. 정자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50년을 이웃으로 산 게 괜히 산 게 아니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며칠 후 민수가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정자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자는 그녀를 찬찬히 살펴봤다. 눈빛이 맑고 진솔해 보였다. 그래, 앉아라. 차 좀 끓여올게.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차를 들고 나온 정자는 두 사람과 함께 앉았다. 지연 씨,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민수 오빠와는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일 하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어요. 지연의 말투는 솔직하고 따뜻했다. 정자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지연이랑 저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정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좋다. 근데 민수야, 이번엔 서두르지 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렴. 네, 엄마. 민수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정자는 지연이라는 사람이 수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연은 집이나 돈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정자의 건강과 일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수진에게 당한 일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정자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다. 동네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들은 정자가 밝아진 것을 보며 반가워했다. 정자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노인정 회장이 말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야죠. 우리 나이에는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정말 맞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가 지연과 함께 다시 집을 찾아왔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말에 정자는 잠시 놀랐다. 지연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민수 오빠 잘 보살필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정자는 지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근데 지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인생의 전부거든.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의 집을 존중해요. 그리고 이 집은 어머님 것이에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지연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자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수진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자는 새로 산 커튼을 달기로 했다. 오래된 커튼은 빛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민수와 지연이 함께 와서 커튼을 다는 것을 도와주었다. 엄마, 이 커튼 색 정말 예쁘다. 거실이 훨씬 밝아 보여요. 민수가 말했다. 정자는 새 커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거실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야.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는 다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꽃들처럼 정자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섰다.
지연이 정자의 옆에 섰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올게요. 어머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 지연아. 정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수진의 손이 차가웠던 것과는 달랐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새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자는 자신이 지켜낸 이 집, 이 공간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정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이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꽃잎을 흩날리며 지나갔다.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집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할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정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민수와 지연은 결혼 후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정자를 찾아왔다. 지연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집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정자가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정자의 집 마당에는 이제 손자가 뛰어놀고 있었다. 민수와 지연의 아들, 3살배기 준호였다. 준호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고 주말이면 꼭 할머니 집에 가자고 조르곤 했다. 할매, 꽃. 준호는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가리키며 좋아했다. 정자는 손자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그래, 예쁘지? 할매가 심은 거야. 할매 집 좋아. 준호의 말에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손자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곳이 되었다.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왔다. 정자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래, 영희야. 나 정말 행복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래, 넌 강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이야기도 나왔다. 수진이는 어떻게 됐대? 영희가 물었다.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민수가 말하길 이혼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더라. 나는 그 사람 소식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에 대한 미움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대신 연민 같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수진도 어쩌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지연은 정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왔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갈비찜 해 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정자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다음 달에 지연이가 둘째를 낳을 것 같아요. 정자는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다. 어머, 정말 축하한다, 지연아.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딸이래요.
아이고, 좋겠다. 손녀라니. 정자는 기쁨에 겨워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집도 잘 지켰고, 민수도 좋은 사람 만났어. 손주들도 예쁘게 크고 있고, 당신 걱정 말아요. 정자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그 순간 정자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는 것 같았다. 창문을 닫고 돌아선 정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새로 단 커튼, 정갈하게 정리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었다. 정자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엇이 와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잠들기 전 정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노후의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힘든 시간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것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신뢰는 중요하지만 그 신뢰가 맹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자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평화를 주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정자의 집 마당에 핀 꽃들은 어둠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향기는 집 안가득 퍼져 정자의 잠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올랐다. 햇살이 새 커튼을 통과해 거실로 스며들었다. 정자는 눈을 떴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침 이슬이 꽃잎 위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다. 정자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새들이 지저귀고 이웃집에서는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 순간 정자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큰 부를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정자는 커피 잔을 다 비우고 일어섰다. 오늘은 마당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등은 고닫고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74년을 살아온 김정자. 그녀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더 강해졌다.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고, 평화의 미소였고, 지혜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소중한 공간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었다.